지금 현재 중동이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앞에서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도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들러리일 뿐이다. 하지만 회의장 한복판에서 예상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전력, 원전, AI, 보안, 데이터 센터까지 종합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침묵했고 중국은 흔들렸고 일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를 잘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50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 것이라 전망됩니다. 왜 한국만이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 질서를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이 밝혀집니다. 저는 알렉산더 하트만입니다. 38살입니다. 유럽 전략안보연구소 소속 에너지 및 인공지능 인프라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인공지능 프로젝트, 그 거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참여국들의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 도시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마천루들,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그리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들. 이 나라는 돈으로 미래를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가 될 터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중동까지 확장된 것이었죠. 아랍에미리트는 그 틈새에서 자신들만의 위치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온 동료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참여 후보국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칩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력망 설계, 인공지능 인프라 통합, 냉각 시스템, 데이터 보안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설계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첫날 저녁,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반도체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총괄할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중국 측 인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미국 기술의 2차 공급자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설계 철학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중동 시장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한국의 성장이 자신들의 점유율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기술평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주춤했지만 여전히 원자력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이야기를 꺼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방산과 원전 분야에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합 설계 능력은 별개의 문제죠.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력망과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합하는 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이 필요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에 대한 평가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동료는 한국을 단일 분야, 기술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서는 확실히 강합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이 있나요? 영국 출신 안보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자로는 훌륭하지만
주도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독자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끈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국 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표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술력 항목에서는 중간 정도였지만 프로젝트 총괄 능력과 신뢰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다시 한번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하청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메인 설계자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인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여전히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후보에 포함시킨 걸까요? 정치적 이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가능성을 본 걸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회의에서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명단에 이름만 올라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기술력은 인정할 만했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 경험과 신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아부다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후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전문가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은 한국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견제했고 일본은 불편해했으며 서구 전문가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엇을 준비해왔든 이미 형성된 국제사회의 시선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몇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로는 고려할 만하지만 프로젝트 주도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 전 복도에서 중국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발표가 있다던데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껏해야 반도체 공급 계획이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과장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그들의 발표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공식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대부분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에너지 전문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차례죠. 빨리 끝나면 좋겠네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국가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관계자들, 각국 전문가들, 그리고 앞쪽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나 과장된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해 보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연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단순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아닌 국가 단위 에너지 인프라 재설계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정교했습니다. 일반적인 제안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윤서라고 소개된 여성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시간당 약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아랍에미리트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출력 계산, 냉각수 순환 경로, 배전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도연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원전 기반 에너지 믹스와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냉각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초대형 서버를 냉각하는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열 회수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연계, 전력 그리드 안정화 방안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술단 중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윤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배전 시스템은 3중 백업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위치, 용량, 방전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방산 및 위성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인프라에 통합했습니다. 새로운 도표가 등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안, 사이버 방어 체계, 위성 통신 백업 시스템,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수준의 통합 설계였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명단에 이름만 올라 있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 경험이 있습니까? 정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유사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원전과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측 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습니다. 기술적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반박할 지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술단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전력, 그리드 안정성 수치는 어떻게 도출했습니까? 최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실시간 부하 예측 모델과 과거 10년간의 아랍에미리트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변동성까지 반영했습니다. 미국 측 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조차 놀란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감정 없이 건조하게 오직 숫자와 논리로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 정도로 세밀하게 통합 설계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원전, 인공지능 인프라, 냉각, 배전, 에너지 저장, 보안, 위성 통신.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적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의 무관심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범위가 제 예상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관계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제안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설계 확정 후 3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다른 아랍에미리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최윤서가 답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30% 절감합니다. 초기 투자는 높지만 10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하위 옵션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2차 공급자라고 무시했고, 일본은 종합 설계 능력이 없다고 했으며, 서구 전문가들은 단일 분야, 기술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국가도 제시하지 못한 통합도였습니다. 전력부터 보안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설계였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숫자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잘 준비된 서류에 불과한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기술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수치 모델, 우리도 저 정도는 못 만들었어요.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통합 설계 수준이 예상 밖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저걸 혼자 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지나갔습니다. 미국조차 놀란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 로비에서 일본 기술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은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오후 회의에서 그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제안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 원전 배치, 냉각 시스템, 배전 설계, 보안 통합,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합 설계 능력을 가진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왜 지난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추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한국에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도영과 최윤선은 모든 질문에 즉각 답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 프로젝트 후보에 포함되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인지, 단순히 잘 만든 제안서인지, 실제 구현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완벽한지, 저는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한지, 앞으로 며칠이 그 답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아랍에미리트 기술부는 공식 평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5개 국가의 설계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은 이전보다 훨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았고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설계안을 우리 기술진이 검증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했습니다. 객관적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그들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검증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평가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전력 안정성 모델이었습니다. 각국의 수치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87점, 유럽 컨소시엄은 84점, 중국은 82점, 일본은 85점, 그리고 한국은 93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것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격차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원전 기반 에너지 믹스와 데이터 센터 부하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구조입니다. 피크 타임, 전력 변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계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고문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수치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까? 아니면 실제 데이터입니까? 아랍에미리트 측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자료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검증 결과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미국 측 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놀라움과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단은 침묵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노트북으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전력 수요, 원전 출력, 배전 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 용량,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류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다음 항목은 열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표가 나타났습니다. 냉각 효율, 에너지 회수율, 운영 비용.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한국이 최상이었습니다. 미국이 냉각 효율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에너지 회수율에서 뒤처졌습니다. 일본은 운영 비용이 높았고 중국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냉각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폐열을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냉각을 단순히 열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에너지 순환의 일부로 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지표가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활용률, 데이터 처리 속도,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최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 지수였습니다. 각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98점이었습니다. 미국은 80점, 유럽은 78점, 일본은 76점, 중국은 74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각 부분을 따로따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상한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데이터 센터, 전력망, 원전, 냉각, 에너지 저장, 보안.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과 인공지능 인프라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시도하지 않은 접근 방식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이제 다른 종류의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정도연과 최윤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고문단 중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설계 완결성은 인정합니다.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구현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계별 일정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측 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술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단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는 듯 보였지만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지만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은 방산 및 데이터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최상이었습니다. 물리적 보안, 사이버 방어, 위성 통신 백업, 모든 것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보안을 별도 시스템으로 설계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그들은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위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최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아부다비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2차 공급자라고 무시했고, 일본은 종합 설계 능력이 없다고 했으며, 서구 전문가들은 단일 분야, 기술 국가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통합 설계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세부 보안 질의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추가 기술 검증 요청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추가 검증이 높은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서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미국 고문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저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지나갔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능력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만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유럽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평가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쓴 평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인프라 패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무도 한국의 이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추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구현 일정, 리스크 관리, 비용 구조, 장기 운영 계획. 정도영과 최윤서는 모든 질문에 즉각 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평가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며칠 안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선택받을지 아니면 여전히 변수로 남을지.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후 아랍에미리트 최고위원회 발표 회의장에 세계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앞쪽 좌석에 앉아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곧 무언가 결정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2차 공급자라고 비웃었고, 일본은 종합 설계 능력이 없다고 단정했으며, 서구 전문가들은 단일 분야, 기술 국가로만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중앙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영과 최윤선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최종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차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평가 수치였습니다. 각 항목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 93점, 미국 87점, 일본 85점, 유럽 84점, 중국 82점. 한국이 최고였습니다. 다음은 원전과 전력망 연동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95점, 미국 86점, 일본 84점, 유럽 81점, 중국 80점.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열관리 시스템. 한국 94점, 미국 88점, 유럽 85점, 일본 83점, 중국 81점. 한국이 앞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운영 효율. 한국 96점, 미국 87점, 유럽 84점, 일본 82점, 중국 80점. 한국이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미프와 분산 모델. 한국 94점, 미국 85점, 일본 83점, 유럽 81점, 중국 79점. 한국이 최상이었습니다. 위성통신과 방산보안 통합. 한국 98점, 미국 88점, 유럽 86점, 일본 84점, 중국 82점. 한국이었습니다. 위험 관리 능력. 한국 93점, 미국 87점, 유럽 85점, 일본 83점, 중국 81점. 한국이 최고였습니다. 구축 속도. 한국 36개월, 미국 48개월, 유럽 54개월, 일본 51개월, 중국 45개월.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한국 97점, 미국 85점, 유럽 83점, 일본 81점, 중국 79점.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일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통합에서 한국이 다른 모든 국가를 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합 지수입니다. 각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수치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98점, 미국 80점, 유럽 78점, 일본 76점, 중국 74점.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전력, 원전, 인공지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에너지 저장, 보안, 위성.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미국 기술 고문단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서 한국의 완결성을 인정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술단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충격 속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조용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 모델은 모든 핵심 지표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가 단위의 통합 설계 능력은 다른 국가들이 도달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최고위원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총괄 리더이자 통합 설계 책임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도 아니고 하청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총괄 리더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부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력 인프라, 원자력 발전 연동,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방산 및 위성 보안, 스마트 인프라의 전체 구조를 총괄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기준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국가 단위 인프라 통합 설계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도현과 최윤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업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만들어낸 이 체계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문단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럽 기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건설, 방산 수출, 위성통신, 스마트시티 수요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하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에 약 150조 원 규모의 장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복합 파급 효과였습니다. 원전 수출,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운영, 인공지능 칩 공급,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 기술 이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했다고. 그들은 부품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자였습니다. 국가 단위의 통합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부다비에서 첫 번째 통합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주도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그 아래에서 협력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프레임워크를 따라 세부 설계를 검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전력이 흐르고,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며, 어떻게 보안이 유지되는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윤선은 세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냉각 효율, 에너지 회수율, 배전 안정성. 모든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미국 기술진도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 측은 즉각 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이었습니다. 반도체, 원전, 전력, 건설, 방산. 모든 분야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중심에 선 현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서류가 아니라 실력으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인프라 설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통합 능력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제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조용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려진 결정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다시 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